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봅니다.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원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를 한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농민들이 시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경우 면세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과 겉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떨지 알아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겠지만 지역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입니다. 기존 연 7만 가구이던 공공부문 주택 공급량을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9억 원 이하의 신규 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와 9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 규모를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로 늘립니다. 연말까지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하고 LTV 즉 주택담보대출은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어떤 신규 주택이 아닌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떤 분명히 신규 수요 정진에는 분명 어떤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되는 부실채권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매물을 처리하고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수도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지역에서는 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공천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입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 결정이 불과 1년 2개월 뒤에 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조건부 무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정당 공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또 현실적으로 의 문제인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무공천제 도입에 있어 중앙당과 지역당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중앙당과 달리 지역의 민주통합당은 일당 일색인 지역의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중앙당이 공천제를 폐지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지지 여부까지도 한번 연결해 볼 작정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초단체장 협의회,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 충실하자면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지만 공천이
사실상 사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쪽, 즉 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 수준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4로 2월보다 2포인트 높게 나왔고 이번 달 예상치는 79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경기 호전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의 경기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8% 올랐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 1.3%보다 0.5%포인트 더 높습니다. 생활 물가는 전달보다 0.2%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다는 1.2% 올랐고 신선식품 물가는 전달보다 3.7%, 지난해보다 1.4% 하락했습니다. 경북의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1%,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 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그곳을 찾은 남성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건물 지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업주 26살 전모 씨는 사전 전화 예약을 한 손님을 상대로 이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 손님을 추적해서 내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구습해서 단속한. 경찰은 업주와 성매매를 한 여성 2명, 그리고 10만 원씩을 주고 성매수를 한 회사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성매매 업소 건물에는 하루에도 초중고등학생 수백 명이 다니는 학원들이 여러 개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이 업소로부터 100m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 건물에도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교 주변 반경 200m 내를 정화구역으로 정해놨지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고 위해 시설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안에 읍면동의 행정직 공무원 47명에게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고 청소, 교육, 주차 단속은 구군 본청으로 넘기고 무임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회복지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대책은 땜질 대응에 불과하다며 총액 인건비 폐지와 인력 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 개편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사장과 이사들 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기 원장은 패션 산업을 이해하는 각계 인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연구원 사태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정혜영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연구원 이성근 원장이 연구원들의 연구 실적 가로채기 등으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방관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원장 임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연구원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연구원장 선임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리 참석을 위임한 이사들이 많아 이사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농민들에게 좋은 정보이긴 한데 한편으로 화가 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임대 농기계도 면세율을 쓸 수 있지만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차 잘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귀농 2년차인 안동시 조규찬 씨. 과수원 작업 때문에 농업용 굴착기와 퇴비 살포기 등을 안동시로부터 임차하면서 농협에 면세유 사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주위에서 들려가지고 거기 이제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공문 받은 그런 사실도 없고. 하지만 농림부가 지난 2009년 고시에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된 면세유류 공급 규정에는 임차 농기계에도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임대 농기계 담당자나 농협 관계자도 알지 못하면서 3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면세 혜택 지금까지는 저는 크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중앙에 질의해보고 하니까 가능하다. 경북 지역 시군이 보유한 임대 농기계는 모두 4,300여 대, 연간 3만 8천 차례나 임차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기름을 사용하는 기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세율을 지급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똑같은 농사를 지면서 임대라는 걸로 해서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저기가 안 맞죠. 형평성도 안 맞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임대 농기계 면세유에 대해서는 농협이 아닌 임대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군이나 농협 담당자, 농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중견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한국 사회와 마주서다 전시회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박금준과 변추석, 이봉섭 등 5명의 국내 중견 디자이너들이 노인과 다문화 가정, 생명윤리 같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점을 표현한 그래픽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하루 매출이 2억 원을 돌파하고 관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동절기를 지나 2월 16일 재개장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개장 한 달여 만에 하루 최고 2억 1,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관람객도 지난 한 해 30만 명이 찾았지만 올해는 개장 한 달여 만에 벌써 누적 관람객 15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민간 어린이집 2천여 곳 가운데 보육 환경이 우수한 곳을 골라 공공형 어린이집 30곳을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정원 규모에 따라 월 최대 8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식물노화수명연구단은 식물 생체시계 조절 단백질인 자이겐티아가 낮에는 흩어지고 밤에는 뭉쳐지는 특성이 있고 이는 또 다른 단백질 엘프4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엘프4가 사라지면 개화 촉진 유전자인 콘스탄스 발현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물의 개화 시기 조절을 통해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들어 벚꽃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안동시는 안동벚꽃축제를 이달 6일부터 닷새간 낙동강변 벚꽃 거리에서 엽니다.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올해는 별도의 무대를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공연하는 소규모 공연을 늘리고 축제장 주변에는 다양한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주에서도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보문호와 동부사적지 일대, 서천 강변 등 3곳에서 나눠 열리는데 마라톤과 백일장, 미술대회, 음악회, 도자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등산객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이뤄지는 4월에 산불이 잦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월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의 산불 발생 건수는 460여 건으로 3월 340여 건, 5월 180여 건보다 많았고 소실 면적도 전체 피해 면적의 56%나 되는 1,790여 헥타르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9%, 논밭두렁 소각이 19%로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개방과 벌집 제거 등 비긴급 출동을 전담하는 119 생활안전구조대가 운영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부터 잠긴 문 개방,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등을 전담할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각 소방서별로 1개 대대씩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구조 활동은 모두 31,690여 건으로 이 가운데 66.8%가 동물 구조나 벌집 제거 등 비긴급 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안전구조대는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인력과 차량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도소매업이 발달해 있지만 업체당 매출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구의 지역 내 총 생산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인천 6.2%, 광주 10.3%, 대전 9.9% 등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소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대구가 7억 6천만 원으로 인천 8억 9천만 원, 광주 7억 7천만 원, 대전 8억 4천만 원 등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승용차 요일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대구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면 민원인이 지정한 곳으로 전자태그를 보내주는데 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인증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하면 가입 처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